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업들의 어닝 시즌입니다. 마치 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통지표, 성적표를 받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들 기업들의 어닝 실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5개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낮부터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조금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어닝 결과는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된 직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시간으로는 밤 9시 정도에 어닝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고, 이제 5개 종목의 어닝 결과를 다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 결과를 하나하나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종목과 겹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5개 종목의 결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결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지지난달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멀티플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2022년 들어서.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는 아마도 어닝 실적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실적 때문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했죠. 따라서 이번 주에도 만약에 어닝 결과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멋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베어마켓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5종목의 어닝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수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어닝 실적 살펴보기 전에요,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67%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3%, 나스닥은 0.16% 소폭 하락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러셀 2000 역시 0.05% 마이너스를 보여줘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러셀 2000 역시도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가 아니면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가, 이거를 우리가 마켓 위스라고 부르잖아요. 자, 마켓 위스를 살펴보시면 어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자,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테크 주식, 성장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떨어진 종목의 숫자보다 올라간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하루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종목의 성과를 보면 어제 하루 동안 오히려 주가가 2.26% 정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 몇 개를 살펴보면 우버가 18.9% 폭등을 보였고요. 펠로톤이 10.63% 플러스, 퍼시픽 바이오도 8.5%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파이버가 7.26%, 코인베이스 7.2, 루시드 6.48, 업스타트 6.27, 스페이스는 버진 갤럭틱이죠. 버진 갤럭틱이 5.95%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성장주 중에서 파란색을 기록한 종목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성적표가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고요. 1.11% 소폭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0.46, 구글 0.36, 메타 플랫폼즈 0.16입니다. 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렇게 4종목은 하락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일일이 따져보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하루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간파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들의 기분 좋은 추세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버였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요, 오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7시에 미국 증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장중에 18.9% 폭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를 좀 부추겨 올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1.33,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달러 6센트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버의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매출이었는데요. 매출이 8.07 빌런이 나와서 이 수치는 작년의 매출과 비교해 보니까 무려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70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10%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성장률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로스 부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총 거래 금액을 얘기하죠. 따라서 우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이 있는데 이 총 거래 대금이 다 해서 29.1 빌리언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올타임 하이죠. 따라서 사상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33%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튜립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튜립은 이제 여행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뭐 우버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건수가 무려 1.87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세 달 동안 18억 7천 건수가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바쁜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거래 건수는 작년과 대비해서 24% 정도 성장을 했고 QOQ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입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해서도 9%나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시퀀셜 그로스를 보여주는 이유, 즉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1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모빌리티 출입이 많았다. 즉 차량 공유 서비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딜리버리 출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배달 비즈니스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Monthly Active Platform Consumers입니다. 자, monthly 매달 굉장히 좀 이 플랫폼에 와서 우버라는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달 빼놓지 않고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1억 2,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21% 정도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를 했고 전분기랑 비교해서도 6%가 증가한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U4B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U는 이제 우버를 얘기하는 거고 우버 포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우버 포 비즈니스는요. 이제 기업과 컨트랙 그 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특정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퇴근 서비스를 도와주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에서 지금 그로스 부킹이 1.3 빌런이 나왔고 작년 대비해서 41% 정도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B2C뿐만 아니라 이렇게 B2B 쪽에서도 성장 추세가 괜찮다.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그로스 부킹 총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총 거래 대금은 29에서 30 빌런이라고 써 있죠. 자, 이번에 총 거래 대금이 29.1이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에디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디타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그 자잘한 비용들이 빠져나가기 전을 얘기하죠.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따라서 earning은 earning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가 아직 빠져나가기 전이다. 따라서 순이익보다는 높은 수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40밀리언에서 470밀리언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에디타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요, 어닝 실적에서 매출의 성장이 무려 100% 이상 되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19%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자막 영상을 통해서 CEO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종목은요, 바로 AMD입니다. Advanced Micro Devices 역시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AMD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자, 좋지 않은 결과를 발표했나? 이렇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1달러 5센트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 1센트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치를 넘어섰다라는 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출은 6.5 빌리언이 나왔고 작년과 대비하면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AMD의 가장 강력한 경쟁 기업인 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AMD는 매출의 성장이 7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다. 매출은 최고다. 이렇게 지켜 세울 만하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0밀리언이 더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MD가 지금 기대하기로 매출 같은 경우는 6.7 빌리언 그리고 6.7보다 200밀리언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적으면 6.5 그리고 많으면 6.7 정도, 6.9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치잖아요.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6.83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죠. 다음 분기에 이 어닝 컨센서스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매출을 발표할 가능성도 약간은 남아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6.7 정도 중간치를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면 작년과 대비해서 55%라는 건강한 성장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55%나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데이터 센터, 즉 서버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임베디드 세그먼트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도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022년의 풀 이어 전체적인 1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AMD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26.3 빌리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 그래서 26.6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적게는 26.0 빌리언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26.18입니다. 따라서 1년이 끝났을 때 2022년 말이 됐을 때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매출로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6.3 빌리언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작년 매출에 비해서는 무려 60%의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임베디드 세그먼트에 도움이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논갭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이 54%에 이른다. 따라서 수익률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지금 매출의 성장률이 60%, 1년 내내 60%라는 성장, 그리고 이번 분기는 70%를 찍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AMD는요, 최고의 어닝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소파이가 발표를 했고요. 어제 소파이는 시장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7%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12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소파이는 적자 기업이죠. 자,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좋았습니다. 1센트를 더 만들어내서요.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0.13이었는데 마이너스 0.12라는 어닝 결과를 만들어냈다. 자, 매출은 356.09 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무려 50.1%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건강한 성장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1.62 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멤버가 얼마나 더 추가됐는가. 멤버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파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45만 명이 단 3개월 만에 늘어났다. 따라서 한 달 만에 한 15만 명씩 계속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5만 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소파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는 43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430만 명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69%가 성장한 거죠. 따라서 사용자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구나. 한 1년에 70% 정도 쭉쭉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뉴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프로덕트는 이제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소파이라는 그 앱은요, 슈퍼 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예금만 할 수도 있고 투자만 할 수 있고 뭐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몇 개 정도의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서비스의 수가 70만 2천 개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사용자의 수가 430만 명이었죠. 근데 4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숫자가 660만 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660만 명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80% 정도 성장을 한 수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파이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660만 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6.6 나누기 사용자 수가 지금 4.3이잖아요. 4.3. 자, 이렇게 해보면 한 사람당 한 사람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가 1.5개가 나온대요. 자, 1.5개가 왜 중요한 수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소파이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 이 사용자 멤버의 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용자의 증가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투자의 논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한 사람당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숫자가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한 사람이 2개, 3개, 4개의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성장 동력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이런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봐야겠죠. 자, 매니지먼트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가이던스 풀 이어니까 2022년 말이 됐을 때 레비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요 1.508에서 1.513 빌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수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에 보시면요, 전분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1.505에서 1.510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3개월 전에 가이던스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수치가 지금 뛰어 올랐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에비타 같은 경우도 104에서 109 밀리언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죠, 올해 말에. 그런데 이 에비타의 예상치가 지금 지난 분기에서는 100에서 105였습니다. 따라서 한 4밀리언 정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에비타도 그렇고 전망치가 3분기에 3개월 전에 비해서 오히려 올라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6.4%나 뛰어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에어비앤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의 2분기 갭 EPS가 0.56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지금 흑자 기업입니다. 순수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3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EPS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매출인데요. 매출이 1.1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6.7%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0 밀리언 정도를 적게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56.7%, 그냥 봐서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문제는요, 에어비앤비는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는 숙박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호텔 비즈니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에어라인 항공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크루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2022년 최고의 한 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인데 지금 56.7%라는 성장은 왠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Night and Experience Booked라고 써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숙박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전체 예약 건수가 103.7 밀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했을 때 25% 정도 성장한 수치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이렇게 예약 건수 같은 것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 성장은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팬데믹 레벨에 비해서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했을 때 25% 성장일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이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성장을 내고 있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냐면 일단 노스 아메리카니까 캐나다, 미국이죠. 그리고 EMEA라는 것은 유럽, 미들이스트 그리고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중미 그리고 남미를 통틀어서 얘기하죠. 따라서 아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성장이 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분기에 그로스 부킹이 17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로스 부킹이 뭐냐면 에어비앤비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거래되는 모든 자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출은 여기 2.1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2.1 나누기 17을 하면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12.3%입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전체 거래 대금이 17빌리언이었고 거기서 한 12.3%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매출을 2.1빌리언 정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보통 온라인 여행사 같은 경우 이 수수료가 한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스 부킹 총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7% 성장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에어비앤비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번에 수익성에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가 2분기 중에서는 역대 최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인컴, 즉 이제 흑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이익이 379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2분기에 2, 4분기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자, 이 분기를 왜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이 관광산업, 환대산업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잖아요. 시즈널리티라고 부르죠. 이 시즈널리티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여름 시즌 3분기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는 4분기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2분기는 비성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비성수기였던 2분기에 379밀리언이라는 순이익을 만들어낸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스톡 리퍼처스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순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환원을 한다. 주주 환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빌리언이니까 괜찮죠. 왜냐하면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 70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뭐 한 2.5에서 3%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러한 금액을 이번에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하이스트 쿼터리 레비뉴다. 그래서 분기 매출로는 최고의 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역사상 최고의 분기가 3분기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출의 규모가 2.78에서 2.88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요. 현재 컨센서스가 2.78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는 넘어서지만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바람하는 게 있다면 다음 분기에는요. 이렇게 좀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 뭐 예를 들어서 2.9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을 좀 발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높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에어비앤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읽어볼 어닝 결과는 페이팔에서 발표가 됐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1.4%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93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EPS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의 수치는 6.8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빚이죠. 어닝도 빚, 그리고 지금 매출도 빚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매출이 9% 성장하는데 그쳤잖아요. 두 자릿수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성장주라는 점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가 매크로의 상황을 좀 염두에 봤을 때 9%의 성장은 그런대로 좀 봐줄 만하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죠. 굉장히 어려운 매크로의 상황이 주가에 10분 반영이 된 것이 바로 이 페이팔이라는 주식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닝 결과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탈 페이먼트 볼륨 TPV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페이팔이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되는 총 거래 자금입니다. 자, 총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339.8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했을 때는 9% 정도 성장을 했고,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3% 정도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한 것 같고요. 자, 2022년 통틀어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27.85 빌리언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TPV 같은 경우는 총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1.4 트릴리언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1.4조 달러죠. 자, 그리고 이제 넷 레비뉴가 나오는데 넷 레비뉴의 성장을 한 10% 정도 올해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1%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2022년 1년 동안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사실 3개월 전에 그들이 발표했었던 가이던스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2년 그 실적의 전망을 11%에서 13% 정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수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을 보시면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갭 EPS가 1.52에서 1.6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논갭 EPS는 3.87에서 3.97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에 3개월 전에 그 전망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3.81에서 3.93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전망은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EPS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급등했잖아요. 따라서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따라서 컨센서스는 3.85인데 이 컨센서스보다도 좋은 수치를 올해 말이 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매출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11% 넘게 급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3일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미리 좀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버 CEO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 사람과 내가 좀 동업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 CEO의 역량이라든지 사람의 됨됨이를 뭐 짧은 인터뷰지만 한번 보시면서 평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3일 어닝 특집으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도 어닝 실적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과연 이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3년, 5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기업인지 직접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growth is up 105%. Cash flow is now positive. Derek Otsashari, you are a miracle worker. You said that the goalposts had moved in a May letter, and that you needed to show that you were making money. And I said, this is one guy who will do it. How'd you do it? Well, listen, I will say that it wasn't just the May letter. It's a bunch of work that we've done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nd the May letter for us
was symbolic in saying, hey, this is real, we're going to drive profitability. And you've seen the results, right? Which is the top line is strong, $29.1 billion in terms of gross bookings, up 36% constant currency. EBITDA, $364 million, well above our guidance range. It's $800 million better than what it was last year. And then, of course, show me the money. Free cash flow for the first time ever, $382 million in free cash flow. So it was a really, really strong quarter. But what's important to me is it was a strong quarter, both top line and bottom line. Right. Now, I thought what was interesting is that there's lots of changes in the industry. Your delivery business, great. The number of people who want to be drivers, great. The EVs, great. I mean, you've just checked box after box after box that a lot of people doubted that you, and I know your team, could do. This is a rather quick turn. So was the underlying business always great, or did everything start going your way at the same time you said, you know what, we got to start doing a cash flow? I think we've always been the leader in our category. Now, you talk about the economic weakness, and there's a lot of talk there, but there has been a shift from spend on retail to spend on services, right? And we are the ultimate service company, and the world is reopening. Our mobility business is hitting it out of the park, not only in terms of top line and bottom line, but also in terms of competitive position. And in a market where more capital discipline is needed, you know, we think that accrues to the biggest player, to the biggest brands. Uber, we're the most diversified, we're an all-weather company. If a market's closed, then delivery does great. When the market opens up, the Uber mobility does great as well. So this is actually, in a funny way, a capital disciplined marketplace is the perfect market for Uber to compete in. What's going on with driver supply? Right? Courier base is all-time high. Yes. It seems like the other day, all we talked about was shortage of drivers, Wynn's Autonomous eventually coming to rescue us from this conundrum, this crucible. Well, we're still working very, very hard in terms of our driver supply. And there are three elements that we've worked on. One is driver onboarding, make it easier for drivers to come on board. And one of the structural advantages that we have is you can come on to Deliver for Eats. It's a lot easier and quicker. Then we'll graduate you over to mobility. And the money that you can make in mobility right now, it's $37 an hour in the US for drivers who are driving for mobility. So it's substantial. The second is work on the experience. Once you're on the platform, you're earning well. How's the experience? Our customer service is better. We've just innovated on showing upfront destination. You know where you're going. You know the price that you're getting. That was the number one complaint that drivers had. And we've innovated and responded as well. And then, of course, the earnings help in this environment as well. Where do you think they're coming from? Are they already employed? Are they coming off of a job, or where do you think the supply is feeding from? So we have 5 million earners on our platform, so they come from all walks of life. Some of them have another job, some of them are returning to the workforce as well. One constant factor that we see is that 72% of our drivers say that inflation and being able to pay for your groceries or being able to pay for your kids' expenses, et cetera, played a part in their decision to come onto the platform. And we think having flexible, lucrative work like Uber available, it's good for the economy.